순간 속에도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현대온 날 속에서 순간 속에 보이는 너의 새로운 춤에 마음을 뺏긴다. 저는 그 전영록 씨 목소리가 당시에도 시대를 좀 앞서갔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뾰족거리는 것도 없고 너무 그 뭐랄까요? 그 어떤 미성이면서 또 힘이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전영록 씨의 그 대표곡 종이약,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티, 그리고 전영놀 이 네 곡을 시절 연가에서 하나의 테마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도시 속 청춘 연대기, 사랑과 그리움 4부작. 이 네 곡은 당대 청춘들의 여린 감성과 연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모두 감싸 안았던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드라마로 해도 되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이 곡들이 발표된 1980년대 대한민국이 어떤 시기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너무 좋다. 네,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의 한국중공업 창원의 공장이 중공되는 모습이네요. 우리나라 기계공업을 대표하는 공장으로 이제 저 공장이 영업이 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이제 뭐 성공하게 되는 거죠. 70년대 시작했는데 70년대 말에 위기를 겪었다가 80년대 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딱 완전히 80년대 중반 이후에 자리를 잡게 되죠. 딱 그 가운데 저 한국중공업 공장 중공 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원자력 어쩌고 글씨 지나온 것 같은데 예, 예.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그 공장이었나 여기서 했나 본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수출 뭐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아마 그 기술이 아마 활용이 됐나 봅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인구 억지 캠페인은 네.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껴요. 네. 이제 왜 놔두지? 네. 저거 놔뒀어야 돼, 그쵸? 그러면 네. 직접 안 되죠. 그럼 옛날에 딸아이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0년대에 막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80년대에는 하나만 낳아 하나만 나잘 기르자. 기르자. 네. 아들, 딸 구별 말고. 왜 그랬지? 정말 그 당시 지금 우리 다둥이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데 당시에 또 다산가정의 불이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나? 분당지구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형 이상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서둘러서 금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고양군 일산업 일대는 도심과의 통근 시간을 25분 내외가 되도록 구파발에서 일산까지 15km의 전철 구간을 연장 건설하고 4개의 도로 44km를 확장 건설할 계획이며 이 도시에는 초중고등학교 39개교를 신설합니다. 일산지구는 460만 평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병행해서 건설하고 한강 이북 지역 개발이 그동안 지연돼 온 점을 감안해 앞으로 수도권 개발의 우선순위를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교육, 문화, 교통시설을 고루 갖춘 한수 이북 지역의 중심 도시로 건설합니다. 새 도시 개발 계획은 도심의 과밀 해소를 위한 인구 분산 체계도 크게 기여할 것인 바 절대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0년대가 중화학공업 그 집중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대도시를 키워냈던 시기였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도 확장하고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났던 그런 때죠. 근데 1980년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도시화가 너무 진행됐는데. 속도가 빨라갖고요. 그렇죠. 우리 아저씨들이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 네. 그럼 엄마들이 뭐 하시겠어요, 낮에? 엄마 뭐 하실까요? 춤추러 다니셨어요. 아, 당시 유세 맨 춤이. 지금은 그 나쁜 건 아닌데. 네. 지금 에어로빅이잖아요. 네, 운동 삼아. 시장 바구니 다 저쪽에다 맡겨놓고 플로링에서 춤들 추셨어요. 그 뉴스에 보도본 24시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200분이 춤추시는 거 이렇게 잡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큰 죄였어. 80년대 중반에. 네. 그러더니 나
하필 왜 그때 불티를 불렀냐고. 아유, 배경음악이 불티예요. 하필이면 배경음악이 뉴스에서 나오니까 다음날 불티 빼버려. 그래서 한 2, 3개월 또 못했어요. 불티가 불똥을 그리고 맞았네. 예, 원자로 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배경음악이 막 불티가 막 튀니까 불꽃동 튀니까 불티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참. 희한하게 이상하게 또 글로 불티가 그렇게 됐군요. 불똥이 튀더라고요, 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계속 됐었잖아요. 도시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는데 80년대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그때 이미 제기가 됐던 게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네.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2년에 네. 그 매일신문에서 소외의식이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게 뭐냐면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소외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뭐 양적 팽창 이런 게 있으면 맞아요. 거기에 따른 피로 좌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특히 그러한 어떠한 그 좌절로 인해서 청소년 계층이 이유 없이 사회에 반항을 하게 되고 서민 계층이 현실의 두꺼운 벽 앞에서 좌절을 하게 된다. 이런 기사가 이미 82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88년에는 갇힌 청춘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갇힌 청춘이라고 갇힌 그랬었죠. 청춘. 네. 청춘이 갇혔다. 그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청춘이라고 하니까 20대인가 싶은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기사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뭐 술꾼 셀러리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술꾼 셀러리맨이 아니다. 그럼 누가 새벽에 나왔다 밤중에 들어오느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한다. 근데 그런 생활을 거쳐서 인류대학 들어간들 뭐가 남겠느냐. 공허한 인생뿐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가 88년에 나왔었고.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런 거죠. 저 아직 기억나요.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야간 자율학습 하면은 네. 아침 일찍 갔다가 네. 밤늦게 한 11시까지 네. 돼야 집에 들어올 수 그쵸. 있고. 뭐 저희 때 얘기고. 파김치, 우리 때 네. 얘기죠. 네. 또 88년에 우리 가정 이것이 문제다. 열등의식 20대 청년.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소개된 이제 20대 청년은 누구냐면 대학 졸업한 다음에 뭐 이른바 삼류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현실과 멀리하고 혼자만의 공상에 빠져서 지낸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도 아닌데 사실은. 하지만 어머니가 하도 이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닥달을 하고 너네 공부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닥달을 하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사실은 반에서 1등도 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건 그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지낸다.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어. 이전 세대들이 전쟁 이후에는 당장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빴다면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청춘을 경험한 그 전후 세대들이죠. 그들은 감정이 그 어떤 계속해서 피어남에도 그 빠르게 진행되는 그 도시화 속에서 고립감과 감정의 억제를 경험해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때 사랑, 뭐 그리움, 상실, 소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한 감정을 되게 섬세하게 또 직면한 그러한 노래들이 또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노래들이 많은 사랑을 이제 받았었고 네. 그리고 아까 도시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가 나타났다. 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도시화,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92.1%. 90%가 넘었습니다. 아, 그 완전 거의 다 도시에 산다는 얘기예요. 10명 중 국민들이. 9명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다 보니까 특히 대도시에 바글바글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도시화에 따른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2021년에 미국의 정신의학협회에서 도시 거주가 사람의 불안,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한테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좀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 어디선가 하여튼 뭔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듯한 상황에서 그거를 풀어주는 게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네. 사실 그 입시 공부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나마 음악을 통해서 숨을 쉬는 맞아요. 그런 현상이 된 건데 80년대 그 청소년들의 열광적인 음악 사랑 그걸 또 선도했던 가수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네. 바로 시대 대아이돌 감사합니다. 전영국 씨. 많은 청소년들이 좋아했던 대표적인 노래가 그 당시에 종이학이 그렇죠. 됐던 거죠. 네.
종이한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어느 날 나의 손에 주었던 키 작은 종이학 한 마리, 천 번을 적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나에게 전해주며 울먹이던 너, 못다 했던 우리들의 사랑 노래가 외로운 이 밤도 저 하늘 별 되어 아픈 내 가슴에 맺힌다. 네. 제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예요. 늘 어디 가서 꼭 그래요. 왜요? 시내가 깨끗해진다. 껌종이가 사라졌어요. 껌종이가. 종이학 접으니까. 종이학 접어야 되니까. 뭐 접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접어봤죠. 아, 전 1000마리 접어봤죠. 천 마리요? 아, 종이학을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저 노래를. 저 노래 사랑하면 무조건 접어야 합니다. 아니 군대에 있는데 그 위문 편지 오잖아요. 네. 위문 편지 오는데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종이학 그걸 접어서 보내줘요. 꼭 이 친구가. 네. 근데 어느 날 한 1년 전에도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보냈어요. 하재석이 보내줬는데 네. 장일영이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장 안 쓰다가 왜 다른 분이 보내셨어요? 했더니 그 친구 1000마리 못 접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러는데 겁이 확 나. 겁이 그러면 내가 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건우 씨를 보여줬어요. 네. 울고 있나. 아, 그분이. 그래서 저리 가. 왜 울어?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사연이라면서 그걸 82년도에 쓰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학이 그러니까 실화를 예, 싫어해요. 실화를 가지고 네. 이 노랫말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졌던 그런 노래인 건데요. 마음이 있음에도 접어 날려 보내야 했던 그 상실을 토닥토닥 달래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노래를 통해서는 이 노래는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 노래 가사가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뭐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지우개 또 지우고 다시 지우고 하면, 다시 하면 된다? 네, 필요한 거는 네. 저희가 전에 너 물 없애서 끝이야. 다시 담으면 되잖아요. 아, 다시 그 마음을 담고. 용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아, 저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랑을 연필로 쓰라니까 가볍게 사랑하라는 건가? 진하게 남기지 말고 가볍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필로 써도요 흔적은 남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아련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닌가? 네. H입인가? 근데 그거를 가사 쓰신 저 우리 남궁기 선생님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장훈 선생님한테. 네. 적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진하게 실수도 하면 괜찮다. 우리 서로 힘드니까 이런 것도 연필로도 한번 써봐야지 사랑을. 네. 그런 사랑도 해야 그게 진한 사랑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볼펜을 쓰면 안 지워지죠. 요새는 볼펜도 지워지더라고요. 지워지는 볼펜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수로서 정말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활동을 하시다가 충격적인 음악적 변신을 하셨는데 그러게요. 그게 1984년 불티죠.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아니 근데 당시 유행한 의상하고 그 쉿 하는 그 뭐 시그니처 막 포즈도 네.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요. 네.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진짜로 조용히 하라고? 그때는 지금처럼 떼창을 안 해주셨어요. 네.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악만 쓰면 오빠 나왔어. 가사도 까먹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조용히 하라고 진짜 쉿 한 게 그게 완전 시그니처가 됐던 거네요. 네. 불티 가사를 보면 불 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뜨거운데 동시에 약간의 그 권태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어떤 젊음이에요. 그게. 그냥 젊음은 불 같은 나의 마음을 또 태우고 그럼요 성냥불이 아니에요. 그 이 젊음은 절대 꺼지지 않고 무조건 탄다. 저건 영록이가 가사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전영록 씨의 정체성을 담은 곡으로 제가 직접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1988년에 발표하신 바로 전영록 씨의 저녁놀. 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주오 장밋빛 흘린 저곳으로 나를 데려가주오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주오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오, 전영놀. 너무. 아니, 근데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요, 좀 느낀 게요. 그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안 쓰셨던 분이 저 노래 부를 때는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왜요? 처음 밝히는 겁니다. 예. 그 당시 매니저가 제 친구였었어요. 네. 지그러커에서 저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저더러 영록아 네가 80이 됐다. 그럼 이 노래 어떻게 부르겠니? 해볼게. 그걸 넣었어. 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정전됐어. 그거 딱 넣었는데 아, 그거 넣은 다음에? 제 녹음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LP 깎을 때 저 노래 한 걸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노인네처럼 불렀어? 뭐 가끔가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만약 원래. 잘못 부른 거예요. 그럼 만약 원래 스타일대로 엔지요, 부르시면.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부르고 네. 다음 사람 기다리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정전 때문에. 네. 정전 때문에. 이런 일도 있구나 벽제에서.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대로 왜냐면 방송국에서도 신보 나오니까 빨리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 그때는 릴 테이프예요. 이렇게 돼갖고 빨리 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음악적 변신이 그렇게 나온 게 정전 때문에 음악적 변신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근데 이 노래가 1988년에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는 정말 뭐니 해도 88 서울 올림픽이 가장 큰 이슈였던 해인데요. 동시에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세계적 행사와 조응하면서 한국 대중가요가 정말 많이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가 폭넓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1988년을 휩쓴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심각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88년도에는요, 정말 그 가요제를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무한궤도 그대에게, 네. 그다음 이상은의 담다디. 88년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를 정말 양측에서 완전히 뒤집어 놨었던 그런 그룹들인데요. 그룹이고 또 가수고요. 이 당시에는 또 한국형 발라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그 당시 또 춤과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하던 댄스 가수들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편드는 날 속에서 순간 속에 보이는 너의 새로운 춤에 마음을 뺏긴다오 아름다운 불빛에 신비한 너의 눈은 잃지 않는 매력에 마음을 뺏긴다오. 근데 또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트로트가 건재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전거 새벽으로 가는데. 아, 1988년에 명곡이 많았습니다. 네. 가장 명곡은 저녁놀이지만 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우리 저기 그 아우들 네, 소방차 소방차 아. 맞아요. 네, 소방차 댄스가 어떤 노래? 어젯밤에 이건가요? 어젯밤에 그냥 라리라리 없어. 네. 아, 좋아하는 곡이 있으셨어요? 저쪽에서. 전 당연히 무한궤도 무한궤도 그대에게. 그대에게. 네. 그거 너무 많아요. 그때 저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빗자루 들고 우리는 탈성궤도다 막 이러면서 막 노래하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일 있었군요. 근데 저는 담다디.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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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다디. 와우, 정말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때 그리고 한국의 이제 발라드가 막 고급화되면서 막 맞아요. 자리 잡으면서 네, 한국처럼. 그 88년에 마지막으로 초대형 히트를 냈던 노래가 저녁놀이 되는 저녁놀. 거죠. 네. 저녁놀이 그 당시에 88년에 KBS 가요톱10에서 6주 동안 1위. 와, 맞아요. 6주 1위.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전국 DJ 연합회가 선정한 가장 인기 있는 곡 30곡 중에서 1위 우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건가요? 제가요, 네. 그 87년인가 86년도 그때 인천 쪽에 가다가 그쪽 저쪽으로 가다 보면 저녁노을 보잖아요. 네. 저녁노을이라고 했는데 짧게 저녁노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근 선생님도 생각났고 근데 갑자기 대부 영화가 생각났어요. 대부? 네. 그래서 거기 시시리 섬에 숨어 사는 알파시노를 위해서 돈 콜레오네가 2세를 위해서 나온 그 음악이 따라라리라리라리라라리 그녀 얼굴에 비친 그 볼에 비친 그걸 난 저녁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한 거예요. 영감을 얻으셨어요. 네네, 영감을 얻었어요. 오. 네. 아니 근데 가사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는 게요. 네. 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줘. 장밋빛 그을린 저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줘.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전개되는데 자 여기서 그녀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럴 줄 알았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녀는 네. 삶이에요, 삶. 살아가다? 라이프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이 어둠이 오기 전에는 빨리 가고 싶어요. 어둠이 오기 전에. 아 어둠이 그가 오기 전에 난 저 석양 쪽으로 빨리 가보고 싶어요. 어둠이 올 거를 예감하셨군요. 네. 그래서 왜? 10년 주기로 음악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짓이 딱 있어요. 몇 년 뒤에. 서태지를 뽑아요. 맞아 기억나요. 현장에 계셨죠? 그 현장에. 맞아. 현재 이상백 씨, 또 뭐. 맞아요. 우리 또 양인단 선생님, 네. 또 광훈인가? 하강훈 씨.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붐타더라고요. 김건모의 그런 풍의 노래와 신승훈의 바나드풍의 노래와 서태지의 랩 들어간 네. 세 가지가 제가 당뇨가 이렇게 오면서 중간부터 H.O.T. 이 아이돌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1990년대 또 이제 대중음악계에 또 공로 20세기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저녁놀 노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전윤록 씨의 그 충격적인 음악 변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그 노래 나왔을 때 저도 또 충격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좀 전윤록 씨한테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장르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 노래 분위기가. 반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떼창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난 가수 되게 잘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같이 불러주시니까 같이 합창을 해주면 정말 좋아요. 그렇게 좋은 음악이 그런 MR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MR이죠. 그 보통 전영록 씨도 그러니까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부모님이 연예인을 활동 반대를 하셨다고 세간에 원래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80년대 완전히 하늘의 별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높은 데까지 가시잖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셔갖고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그 얼마나 쌀벌합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쳐다보고 더 이상 이렇게 촬영하지 않으셔도 있다가 인정받으신 거죠. 그 다리도 키고 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인정받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중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근데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한테도 그리고 인정받고. 나눠주고 싶었어요. 곡 써서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쟤는 왜 돈을 안 받아? 난 드리고 싶어서 CF야. 콩나물 곡줄 때 CF야. 돈을 안 받으셨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난 전영록 씨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맛깔스럽게 불러보고 싶어요. 어느 날 그렇게 돼 있어요. 해봐요. 진짜로. 근데 이제는 이제 저녁놀이 왜 전영록 씨의 정체성을 담은 곡인지 또 도시 속에서 청춘을 달래준 노래의 정점인지도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줘.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하니까. 그래서 이 가사에는 짧은 순간의 그 찬란함을 움켜쥐려는 간절함도 좀 느껴지거든요. 봄날은 가지 않는다네요. 그렇죠. 네. 봄날은 바로 영원히. 이 의미예요. 네.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좋았을 때는 국악 쪽, 클래식 쪽 네. 같이 이렇게 한번
협연을 해봤더니 너무 그랬어요. 아 이게 여기에 다 어울리는구나. 그러네요. 네. 근데 정말 이 노래가 정말 계속해서 어떤 불안과 상실을 마주했던 청춘들로서는 이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고 싶다라는 절절한 욕망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노래 네, 재밌네요. 이야기를 근데, 듣고 보니까. 그리고 네. 전용욱 씨가 진짜 아주 진기한 기록을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데 최초로 후배들한테 헌정 앨범을 2번 받은 가수. 와. 그러니까 이게 2010년대 기준으로 유일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없어요. 그렇겠죠? 요즘도 유일하겠죠. 왜냐면 가장 큰 상이 뭐야? 예전에는 뭐 대상 받은 거, 네. 가수상 된 거, 아니면 빌보드상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그게 상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헌정 앨범이 진짜 상이더라고요. 야 정말 대박이었어. 후배들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좀비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언로가 돼갖고 네. 20주년 때 그 앨범을 보면 거긴 지금 공인이들 우리 최진실 양도 있어요. 아. 네네. 거기서부터 정말 원미연, 변진섭까지. 네. 쫙 우리 돌아가신 이남희 선배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10년이 또 지나가지고 정말로 성시경부터 소천이까지. 저 박정현까지. 헌정 앨범이 2개가 있다는 것은 한 세대 후배들이 다 이제 정인호 씨한테 뭐 존경한다 이렇게 한 건데 네.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참. 시간을 다 거슬러서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제가 뭐 이렇게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래서 이제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갑자기 오늘만은 그냥 영록 오빠의 오빠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신 제 거예요? 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도 되나? 무슨 말씀을요? 아니 이렇게 안 하면 혼자 처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중얼거릴 것 같고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 해주고 노래를 계속 듣고 영화를 계속 보고 돌아가는 이거 뉴스거리를 보고 그러면 계속 있을 것 같아. 브레인은. 아니면 계속 또 연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정말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음악 연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근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시절연과 함께한 소감. 네.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절연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는 게 재조명해 주셔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끝인 거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시대가 사랑만 하세요.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녁놀이 지고 난 후에도 여러분 곁을 계속해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다시 바뀌어도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안녕은 정말 싫은데 나를 잊지 말아요.